회장이 신년사에서 지주회사 전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이 산재나 공해 문제 등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소수 경영진의 일반 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고 안철수 후보는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가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대해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환이 소수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산재나 공해 문제 등에 대한 국민기업 포스코의 공공성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주회사 전환을 그룹 차원의 균형 성장을 견인할 가장 효율적인 선진형 기업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설립하는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전문회사로 바뀌는 포스코를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포스코의 철강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스코가 철강 사업에서 얻은 많은 영업이익을 2차 전지와 수소 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익이 과시화되지 않는 신사업 부분에서 대한 투자 재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 영업이익의 80%,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철강 부분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고 또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생산과 경영을 분리하기 때문에 철강공단에 대한 포스코 그룹의 책임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철강공단이 여러 자회사 중 하나로 전락하면 필수적인 설비 투자 감소는 물론 산재와 공해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초 환경 노동 문제로 논란을 빚은 뒤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는데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앞으로는 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환경이나 노동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가 신산업 투자 순위에 밀려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경영의 책임만 면피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역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지주사 전환 방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최 회장은 이 같은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 법인이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지주사는 좀 빠져나가고 포항에 있는 신설 법인이 책임지는. 더구나 일부 투자자들은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은 소수의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 여부는 오는 28일 임시주총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주사 전환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국민기업 포스코의 위상에 걸맞는 결정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포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포항시는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한 기업체 직원 2명이 격리 해제 전 확진됐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이중 언어 강사인 외국인 1명도 확진됐습니다. 경주 지역 총 확진자 수는 1,797명이며 백신 3차 추가 접종을 받은 시민은 9만 4천여 명, 37.4%의 접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3분쯤 포항시 남구 연희읍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학교 관계자 3명이 1도 화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경북 최초로 외국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가정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12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작한 CJ 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올린 배송비가 정작 택배기사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는 게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택배 대신 선전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택배기사들을 손은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 전국 택배노조 CJ 대한통운지부 소속 택배기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늘이 파업 7일째, 손에는 배송품 대신 전단지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배송 지연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업을 멈추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려는 겁니다. 사회적 합의로 인해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지난해 택배기사 21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면서 노사정은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배송비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CJ 대한통운은 지난해 건당 배송비 170원, 올해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노조는 배송비 인상으로 추가 이익이 5천억 원 발생하지만 회사 측이 60%를 영업이익으로 가져간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들이 인상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택배기사한테 쓰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CJ 대한통운 측은 배송비 인상분의 절반이 택배기사에게 배분되고 있고 처우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한 파업에 나선 택배기사는 전국에 1,600여 명, 대구 경북에서는 300여 명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CJ 대한통운 택배 물량의 4% 정도가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새해 첫 지역 방문으로 대구를 찾아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 이탈된 윤석열 지지세를 흡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이 재결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또 설 연휴 전에 자신이 윤석열 후보를 앞지르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설 이후부터는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가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양당 후보들의 도덕적인 의혹, 그리고 또 가족 문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서 저는 이미 그 세 분야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안정감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모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런 자신감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보이고 있는 도덕성 문제, 국정 운영 능력과 자질 문제 등의 국민 실망감이 커지면서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탄핵 대선 때에는 안철수가 21%나 차지했어도 우리는 24%나 받았는데 라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는 본인과 부인, 장모 비리로 본선에서는 어렵다고 경고했지만 내부 총질한다고 무실당했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며 탄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형 집행정지까지 거부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큰 변화를 보이면서 선거 판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주시는 청년 희망경제 프로그램과 복지 행복하우스, 문화예술 르네상스 등 청년을 위한 7대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50억 원 등 5년간 1,550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까지 총 2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 청년 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창업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저렴한 셰어하우스를 공급하고 청년 행복주거 디딤돌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3중수소 누출 사고 조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 3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홍성걸 서울대 교수를 신임 조사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원안위는 함세영 단장이 사퇴함에 따라 구조와 부지 분야 조사를 담당해온 홍성걸 교수를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고 공석이 된 지하수 유동 분야 조사위원을 재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일선 시군이 별도로 지원하던 급식비를 공통적인 지원 기준에 따라 모두 2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방식이 다르다 보니 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식품비는 학생 수 규모별로 단가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합해 끼니당 3,1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주변 개 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포항시 호미곤면 주변 해역 25만 제곱미터를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미곤면 대보리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 생물종인 개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m에서 6m에 걸쳐 8.3헥타르 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도내에서는 울릉 주변 해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북의 유자녀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 지역에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6년 26.1%에서 2019년 2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